네, 안녕하세요.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대수필 반통의 물 마지막 시간 두 번째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꼼꼼히 잘 챙기셔야 돼요. 자, 3문단에 가시면요, 이제 불편한 몸으로 이제 채소에 물을 주는 이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이 할아버지를 보고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동안 1문단과 2문단에서는 동식물이었지만 여기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할아버지 굉장히 중요한 문단이니까 꼭 보세요. 작가가 이제 세 번째 깨닫는 것이고요. 몸이 불편한 이 할아버지가 채소에 물을 주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통에 물을 반 이상 쏟으면서 물을 줄어가는 이 할아버지 모습에서 뭘 느끼는 거예요? 바로 이제 중요한 생명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밭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우물이나 수도가 없어요. 이 가까이 있었으면 참 좋으련만. 근데 조금 걸어가야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농수 공급하는 이제 농수로가 나오는 거죠. 호수나 관으로 연결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제법 된대요. 그래서 또 그러기에 작은 밭에는 또 너무 수선스러운, 그렇죠? 이제 작은 밭인데 이제 이 호수나 관을 연결하기에는 너무 어수선하다. 정신이 어지럽고 너무 부산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냥 물을 한 통 한 통 길어다 주는 것밖에 이제 최선인 것이죠. 그래서 푸성기라는 건요, 그냥 이 사람이 가꾼 채소나 저절로 난 나물 따위 같은 걸 이제 푸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키우는 것은 물이 아니라 바로 뭐다? 그렇죠. 농부의 발소리. 뭡니까? 농부의 발소리라는 것은 농부가 한 통 한 통 물을 길어다 주는 그러한 행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청각적으로 좀 이야기했는데 농부가 물을 한 통 길어다 주는 이 발소리가 어때요? 채소를 키운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우리 밭을 흡족하게 만족하게 적시려면 어때요? 수록까지 적어도 10번은 왕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만만치 않은 노릇이죠.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통을 들고 걸을 때마다 어때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필자는 떠올리네요. 우리 집에서 가까운 텃밭을 읽으시는 어떤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물을 주러 가시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그 할아버지께서는 몸 반쪽이 마비됐네요. 걷는 게 자유롭지가 못하네요. 성한 한쪽 팔로 물통을 들고 걸어가시는 모습은 거의 몸부림에 가까우면서도 이상한 평화 같은 것을 느끼게 된다. 그쵸. 걷는 모습은 불편해 보이지만 그 정성과 노력의 모습은 평화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은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뚝절뚝 태어예요. 음성 상징어라고 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어떤 효과를 준다? 현장감과 생생함을 주는 겁니다. 몸이 심하게 흔들릴 때마다 물은 찰랑거리겠죠. 그의 낡은 바지를 적시고 귀 위에 쏟아지겠죠. 결국 반통도 채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씩 오가는 걸 나는 때로는 끌듯이 지나가는 발소리로 듣기도 했고 때로는 휘청휘청. 자, 이것도 이제 의태어입니다. 젖은 길을 보고 알기도 했다. 듣고 보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텃밭에 물을 주러 가는 이 할아버지의 모습을 제시한 거고요. 그 할아버지의 그 사랑이 담겨 있는 이 반통의 물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젖은 길은 이내 말라버리곤 했죠. 그렇지만 나는 그 길보다 더 아름답고 빛나는 길을 별로 보지 못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자, 아름답다, 빛난다라고 하잖아요. 할아버지의 그 휘청휘청 절뚝절뚝 걸어가면서 사랑과 소중히 생각하는 그 생명 소중 사상 이런 걸 느낀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는 이 할아버지의 소중한 마음을 그대로 전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나 역시 그렇죠? 깨달은 거죠. 이제 그의 밭의 채소들처럼 할아버지의 발소리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리고 반통의 물을 잃어버린 그 발소리를 도치법보다는 이제 생략법이네요. 반통의 물을 잃어버린 그 발소리를 이제 기다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물통을 나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했다. 내가 10번 오가야 할 것을 그 할아버지는 어때요? 2배로 힘든 일인 것이죠. 20번 오가야 할 것이었지만 내가 이 채소들을 키우는 일도 그 할아버지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떤 안간힘. 자, 안간힘이라는 거는요. 힘이 들더라도 채소에게 뭘 주죠? 생명의 기운을 쏟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자신에게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피가 돌지 않는 것처럼 문득문득 마음 한쪽이 굳어져 가는 걸 느끼면서 절뚝거리면서 그러면서 남은 반통의 물을 살아있는 것들에게 쏟아붓고 싶은 마음, 바로 이 마음이 바로 중요한데 생명을 사랑하는 생명 존중 사상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작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사색적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문단을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농사와 관련된 짤막한 이야기들, 그렇죠? 세 개의 이야기가 나왔죠. 그 속에 담긴 글쓴이의
깨달음이 바로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짤막한 이야기들, 이 에피소드죠. 이 일화들을 그렇게 밭을 가꾸는 동안 절뚝거리던 내 영혼의 발소리. 자, 영혼의 발소리라는 거는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이 농사를 지으면서 한 경험들을 이제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서 겪은 일들을 통해서 생명에 대한 뭘 깨달아요? 사랑, 소중함,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생명, 사랑, 생명, 소중, 이걸 깨닫는 겁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거죠. 감히 농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자연과 행복한 합일이라고 부를 수도 없지만 그러죠. 그렇게 거창한 수식어가 필요 없지만 그 어둠과 불구에 힘입어 푸른 것들을 만나러 가곤 했다. 그렇죠. 이제 식물을 가꾸는 것에 대해서 뭘 느낀 겁니까?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을 주고 돌아오는 물통은 언제나 비어 있다. 즉 채소의 물과 사랑을 듬뿍 주고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을 흠뻑 주고 온 거에 대한 만족감과 흡족감, 이걸 느낀 겁니다. 이게 바로 작은 행복이겠죠. 그래서 밭을 가꾸면서 얻는 글쓴이의 깨달음을 제시한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이제 요거 하나만 정리하시고 넘어가시죠. 반통의 물이라는 것이 제목이잖아요. 제목의 의미 다시 한번 되새기고 넘어가겠습니다. 생명에 대한 할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거고요. 글쓴이에게는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한 그런 소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반통의 물의 의미, 할아버지의 입장, 글쓴이의 입장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은 구독 꼭 하시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